이렇게 만든 클래스를 이용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있으니까 저장을 하고 이제 이것을 사용할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는 테스트라고 합시다.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는 이제 메인 함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메인부터 시작이 되니까. 자, 이제 피니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person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파일이 두 개 된 거를 여러분들 볼 수 있죠. 자, person이라는 건 여기 있고 테스트라는 건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일단 우리가 person이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객체를 담을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야 됩니다. 레퍼런스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즉 person 타입에 그죠? person은 클래스인데 이거는 스트럭처 데이터 타입과 똑같다 그랬죠.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new라는 키워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person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져서 p가 그것을 가리키게 되고요. 이때 이 생성자는 누구를 호출하게 되냐면 다시 person으로 가보면 바로 얘를 호출하게 됩니다. 얘를 호출하게 되니까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서 age는 0, 그 다음에 is female은 true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out.println에서 age is 나이가 얼마냐 p. 자, p는 객체고 그 안에 들어있는 age를 보면 되겠죠. 이거는 스트럭처 구조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드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썼었죠. 뭐 node.p 뭐 이런 것과 동일한 사용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해서 female is 그 다음에 플러스 p. is female 그 필드를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내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객체 안에 담긴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요거를 갖다가 자, 그러면 초기값 age는 0이고 female은 true라는 값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완전히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서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person을 보면 이런 두 가지 메소드를 해놨죠. show gender라는 메소드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가르쳐주는 메소드와 몇 살인지를 출력해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굳이 출력문을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래서 p.show age를 부르고 p.show gender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나이는 얼마입니다. 여자입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컨스트럭터를 두 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생성자를 지금은 이걸 사용했는데 이걸 사용을 해서 객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다만 이때는 나이와 성별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테스트에서 이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나이는 30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자있냐 하면은 false라는 값, 즉 남자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요. 나이는 30이고 남자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스트럭터 사용 방법, 즉 person 해서 아무런 인수도 주지 않는 것도 사용했고, person 해서 age와 age female을 주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컨스트럭터 두 개가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배열과도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볼까요? 즉 인스턴스와 인스턴스와 배열. 즉 우리가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p에 배열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p는 new에 person에 이렇게 되면 3명 배열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를 더 해줘야 됩니다. 뭘 하냐면은 for loop을 돌면서 디저 i는 0부터 i가 p.length i 플러스 플러스 해가면서 p의 i는 new의 person의 첫 번째 사람은 10살의 남자, 여자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을 10살에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인티저 i는 0부터 우리가 for each문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person의 t라고 합시다. q라고 합시다. q는 p에 있는 애들 있고, 그 다음에 q.show age, q.show gender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배열을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열 배울 때 설명했듯이 배열에 대한 이제 공간을 할당을 하는 거고요. 그죠? 즉 이거는 person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를 저장할 공간 3개를 할당받는 과정입니다. 즉 레퍼런스 변수를 할당할 공간이지 그 객체 자체를 저장할 공간을 할당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person 객체를 생성해서 pi 즉 레퍼런스 변수가 그것을 가리키게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성된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그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행하게 되면 모두 다 3번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 10살이고 전부 다 여자인 걸로 나오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 나이는 10살이고 여자고, 나이는 10살이고 여자고, 이렇게 3번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객체 배열을 만들 때는 레퍼런스 변수 공간 할당과 실제 객체 생성을 별도로 고려해 줘야 한다입니다. 즉 레퍼런스 변수 공간 할당하는 것은 바로 요 부분이 되겠고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레퍼런스 공간에 대한 할당이고, 그다음에 실제 객체 생성을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객체 배열은 일반 배열과는 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